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치권서부터 쭉 하고요. 오늘 진도를 다 못 마칩니다. 그래서 27일 날 보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7일까지 해서 오늘 일단 진도분을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418페이지 쪽에 유치권부터 보겠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이제 채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채무에 대해서 지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물을 유치했는데, 자, 일단 유치권입니다. 매년 한 문제가 배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일단 유치권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유치 대상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 대상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그랬더니 일단은 그 부동산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대상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을 해야 됩니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입니다. 자체로부터 발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동차를 수리를 하고 수리비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수리를 맡긴 사람이 자동차 수리비를 변제하지 못하면 카센터 사장님이 그냥 그 자동차를 그냥 바로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건물을 갖다가 공사를 해줬습니다. 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할까요?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그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수리 공사를 한 사람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물을 갖다가 지어달라고 한 사람이 도급인인데 도급인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수급인이 건물을 지어줬는데 목적물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그 수급인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라 부르냐면 이것을 결련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결련성이라고 하는 말은 연관성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거하고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을 문제 삼는데, 이게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많이 헷갈려요.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과 지금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 뜻이 뭐냐면, 채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했는지 아니면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그거는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문제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 말 뜻을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자동차든 뭐 건물이든 점유를 했는 건지, 아니면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을 했는지, 그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채권 자체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점유했는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이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부터 발생에 대해서 결련성이 문제가 되지만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요 차이점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상당히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다.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가 있고, 유치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적법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적법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적법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 언제까지 계속돼야 돼요? 변제할 때까지 계속 변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반대해서 계속 불법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갖고 반대해서 그러면 불법 점유 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은 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돼요. 자, 적법 점유가 계속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적법 점유가 이 점유를 상실했어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에서는 점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이게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유치권이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겁니다. 유치권이 법정 담보 물건이란 말은 약정에 의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특약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정에 의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담보물건이다 이거죠. 희한한 건 법정담보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법정담보물건인데 임의규정이다. 자, 임의규정이란 말은 뭐가 가능하다는 소리냐면 배제특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공사비를 갖다가 제때 지급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사전에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는 특약을 사전에 미리 했다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인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특약을 할 수 있다고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배제특약.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배제특약이 가능해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배제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제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인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저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유치권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걸 갖다가 특약에 의해서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배제 특약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제 특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5번 사항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럼 담보물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저질, 당신 저질이지 이건데 유저질 중에서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담보물건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저당권과 질권은 뭐라 그런다고요?
약정담보물건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맡기고 돈 빌리면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고 동산 맡기고 돈 빌리면 질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이거 맡길 거니까 돈 빌려 주실래요? 라고 해서 서로 약정에 의해서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지금 유치권은 특약에 의해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이거 맡길 테니까 돈 빌려달라 뭐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유치권은 약정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유치권 자체가 약정에 의해서는 성립될 수 없는 물건이다 이거죠. 약정에 의해서 배제는 할 수 있어도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배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지만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는 없다. 유치권은 약정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정 물건이라 약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과 질권 두 가지가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고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건이가 법에 대한 규정에 의한 사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렇게 특약에 의해서 발생시킬 수는 없는 거다. 다만 특약에 의해서 배제시킬 수는 있어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제시킬 수는 있다. 왜? 임의 규정이니까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담보 물건이지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배제 특약이 뭐 한다고요? 없어야 된다. 배제 특약을 안 해야만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관련 사항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유치권에서 지금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일단은 그 5개의 권리가 있는데 경유비 간과라고 하는 5개가 있어요. 경유비 간과. 자, 이 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경매권입니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에요. 목적물을 갖다가 유치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데 계속 유치만 하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물을 갖다가 환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것은 뭐라 그러냐면 요것은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유치적 효력인데 이 유치적 효력이란 말이 뭐냐면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효력, 이게 유치적 효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내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뭐라 한다고요?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적물 찾아가시려고 그러면 변제하세요. 그럼 내가 목적물 내줄게요. 채무 변제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내어줄 수 없다. 그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 찾아가시려면 부동산 받아가시려면 변제하세요. 이러면서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뭐라 한다고요?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채무가 변제가 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유치적 효력이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 그래요.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면 이제 필요비하고 유익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와 유익비가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문제는 요 유익비에 대해서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점유하면서 그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럼 뭐 수도꼭지라든가 전구담이라든가 마모돼서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교체를 한 비용이 이제 필요비가 되겠고, 유익비는 현저한 가치 증진에 들어간 비용은 유익비라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익비를 지금 유익비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채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익비 들어간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익비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추가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도로를 이렇게 인접한 그 도로에서부터 그 토지가 도로는 진입로를 갖다가 추가로 설치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자,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입도로가 이게 좁아. 그래서 여기다가 땅을 조금 더 사갖고 이렇게 진입도로를 추가해서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땅을 사서 추가를 하고 여기다가 포장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 땅의 가치 증지를 시켰으니까 유익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유익비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가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 이랬을 때 거기 가치 증진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은 다 유익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이 몇 천만 원이 발생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채무자는 법원에다가 내가 현재 요거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허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여라고 하는 말은 유예라 그래요. 허여가 뜻이 뭐라고요? 유예. 법조문들이 조금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용어가.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국어로 순화를 하면 일반인들도 금방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예라 그러면 금방 알아먹을 걸 갖다 법조문은 유예라고 안 돼 있고 그냥 허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허여라고 하는 말은 유예를 의미한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허여 신청을 해서 법원이 허여했다 그러면 유예를 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뒤에 갚아라, 2달 뒤에 갚아라, 3달 안에 갚아라. 법원에서 그 기간을 유예해 주게 되면 그 기간 안에는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 행사는 안 돼요. 어쨌든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익비 안 준다 그래서 또 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허여했다면 유예를 했다면 그 유예 기간 안에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가는 뭐냐면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 그래요. 간이 변제 충당권. 요 간이 변제 충당권은 목적물을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넣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법원에서 그래 그건 간이 그냥 팔아서 그냥 써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팔았을 수 있는 물건일 때는 간이 변제 충당권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그냥 법원이 그럼 당신이 알아서 팔아 써라. 바로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팔아서 쓸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과실 수취권입니다. 과실 수취권. 목적물을 점유하는 과실이 있다,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있다 그러면 우선 이자에다가 우선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원금에다가 충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에 충당하는 게 선이고 원금에 충당하는 건 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거 다 5개, 경유비, 간과 5개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 인정 안 되는 거, 유치권자에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게 또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우물물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선 변제권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경매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 신청권에 의해서 경매를 넣는데 거기 이 경매에서 나오는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경락대금에 대해서 뭘 못한다고요? 우선 변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물상 대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물권적 청구권부터 갈게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공부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물권법에서 제가 물권법 들어온 첫날에 물권적 청구권을 해드렸는데, 자,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3가지로 돼 있던가요?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그럼 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한다고 했던가요?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현재의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내 물건을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타물권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유치권은 뭐라 한다고요? 타물권. 자, 지금 손에 볼펜 갖고 계시는데 볼펜에다가 지금부터 볼펜 너한테 유치권을 행사하노라. 안 된다고요. 내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내 물건에는 내 거에는 유치권 행사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 물건에는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타 물건이어야 돼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내 거라야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고요? 내 거라야 돼. 내 거. 그러니까 지금 물권 청구권은 내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권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데 반면에 유치권자는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타물권이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물권의 청구권이 없죠. 그러니까 애우지 않아도 당연히 해결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아직 체계가 안 섰으니까 이걸 자꾸 그냥 처음에는 애울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 물권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건데 그 유치권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남의 물건을 지금 현재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자기가 일단 압류하고 있는 일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내 물건이 아니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없구나. 물권 청구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의성이 당연히 없구나라는 겁니다. 물권 청구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물상대의성. 그래서 그게 목적물이 이제 멸시를 소멸하면서 가치 변형물이 생겼는데 그 가치 변형물 위로 옮겨 붙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상대의성이 당연히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추구표입니다. 추구표는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추구표는 뭘 추구표라고 한다고요? 쫓아가서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추구표인데 근데 유치권에는 추구표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걸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추구표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도급인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도급인이. 한마디로 도급인은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도급인 건축주라고 해보죠. 그러면 도급인에 의해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건물 지어주세요라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수급인이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자, 수급인. 그래서 을이 수급인입니다. 그러면 건축주 도급인이 이게 지하층을 파서 올라오게 되면 돈 줘야 되고 1층 올라오면 주고 2층 올라오면 주고 층이 올라올 때마다 돈을 갖다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도록 이게 변제가 한 반만 됐거나 3분의 1만 됐거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수급인이 이 건물을 갖다가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하니까 뭐가 발생을 했어요? 유치권이 발생을 했죠. 다시 한번 점유를 하니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치권. 채무가 발생했고 그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도급인이 건축주가 수급인 일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안 주니까 수급인 공사하던 사람이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써놨습니다. 저 4번에 적법 점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사비를 안 줬기 때문에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은 성립이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됐는데 건축주가 골치 아파 이러면서 이 건물을 갖다가 갑이 건축주가 이걸 갖다가 건물을 병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을 산 사람이 뭐가 되면 양수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유치권자 을이 유치권에 의해서 병한테 쫓아가 가지고 당신이 새로 소유자가 됐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공사비 채권이 지금 뭐 3억이 있는데 이거 대신 당신이 갚으세요.
당신이 이 건물 샀으니까 갚으세요.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급표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수급인 원래 채무자죠. 건축주가 돈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현재 채무자인데 지금 채무자가 목적물을 홀랑 팔아버렸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샀으니까 양수인이 됐는데 당신이 건물을 샀으니까 이 3억 채권 인수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 건물값 건물에서 공사비 내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추급표가 없어서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이 양수인이 내가 건물을 샀으니까 내가 이 건물 내가 써야 되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 건물 써야 되니까 그 3억이라는 것은 갑한테 발생한 거지 나한테 발생한 거 아니니까 이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요구한다면 유치권자 을은 어떻게 하면 된다? 못 나가 이러는 거죠. 못 나가라고 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3억이 변제될 때까지 나는 이 목적물을 당신에게 못 넘겨준다 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물의 인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힘을 뭐라 한다고요?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병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병한테 목적물의 인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 그래서 건물을 양수하신 건 축하하는데 저는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라고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유치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병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을 못 넘겨준다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병 보고 당신이 갚아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적 권리가 없으니까. 근데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에 의해서 목적물을 못 넘겨준다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목적물을 못 넘겨주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협상을 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죠. 이거 자기가 이제 양수인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 건물 쓰려면 유치권자 을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뭐 돈을 다 주든 덜 주든 알아서 협상을 해서 내 보내려면 얼마든지 주고 내보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누가 배짱이 크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겠지. 이제 다 받을 때까지 못 비워주준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얼마라도 뭐 50%든 70%든 80%든 받고 빨리 나가든가 뭐 이거는 이제 둘이 협상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이거는 서로의 배짱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다 받을 때까지 전혀 못 돈이 많으면 끝까지 버티는 거고 점유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일을 못 하죠. 다른 데 일 못 하지.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빨리 얼마라도 받고 빠져야지. 어떡 하겠어요. 자, 이런 케이스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케이스를 바꿔볼게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목적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수급이 점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이미 났습니다. 보존 등기 했어요. 근데 그 유치권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보존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존 등기는 유치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원시 취득했다라고 해서 등기를 하는 거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거하고 보존 등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건물에다가 족보를 만드는 거니까 족보 만드는 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만드는 등기하는 행위는 유치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유치권자는 더 이상 안 기다리고 뭘 집어넣을 수 있다? 경매. 경유비 간과할 때 경이 뭐라고요? 경매. 등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는 경매를 못 하지만 이제 등기가 됐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건물주가 등기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이럴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등기 걸려야 일단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등기 걸리면 이 등기 걸린 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경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등기 안 돼 있으면 경매 못 넣어요. 일단 등기가 돼야 돼. 자, 그래서 등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 경락인이 경락인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 1등이 됐습니다. 경락인이. 그랬을 때 유치권자 을이 쫓아가 가지고 경락인한테 축하합니다. 당신이 돈 갚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경락인이 와가지고 이제 유치권자 보고 내가 1등 했으니까 이 건물에서 비켜주세요라고 하면 비킨다 안 비킨다? 안 비킨다. 이 유치권은 불사조야 안 타주고
경매에 의해서 안타 죽는단 말이지. 경매에 의해서 타 죽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이 경락인 보고 돈 갚으라고 할 수 없지만 경락인이 이 건물을 쓰려 그러면 역시 협상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추급 변호가 없으니까 유치권자는 이 사람 보고 쫓아가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치적 효력에 의해서 경락인한테 목적물의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 유치적 효력과 추급효가 상당히 맞물려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럼 이것들이 시험 문제가 예전에 나올 때는 이론형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경매하고 섞어서 문제가 나와요.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치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을 행사해서 경매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묶어서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경매와 섞어서 유치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1, 2월 달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요 정도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보다 많이 했어요. 난이도 좀 많이 높여서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했으면 나중에 난이도 높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경매하고 좀 섞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 권리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못 합니다. 다시 한번 권리금 안 준다 그래갖고 목적물을 갖다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증금. 이 보증금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치권 안 준다 말 잘못했네.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고 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유치권 행사를 못하는 대신에 뭘 행사하면 될까? 자, 일단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게 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보증금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아요. 보증금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이행항변권 주장하면 돼. 동시이행항변권. 그러면 임차 목적물 안 돌려줘라고 하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럼 문 그냥 걸어 잠그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이용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월세 이자도 그 차임도 발생 안 해요. 사용 안 하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줘. 그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보증금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는 안 되잖아요. 그럼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해야 되니까 목적물을 안 빼고 그냥 내버려 두고 문만 잠가 놓으면 월세 이자 차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해서 돈 주면 목적물 뺄게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둬 버리는 거거든요. 유치권 행사는 안 되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물품 대금, 매매 대금, 이러한 건축 자재 대금 이런 겁니다. 건축 자재 대금, 이 건축 자재 대금을 가지고도 유치권 행사 안 되고 물품 대금을 가지고도 지금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건축 자재 대금, 물품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유치물을 갖다가 유치권자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가 발생을 해요. 선관주의가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다시 한번 지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관주의라 그래요. 선관주의. 자, 그다음에
그 유치하고 있는 동안 안에 그 유치물을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임대라든가 대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행사 중에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는다든가 또는 대여를 한다든가 이거 임대, 대여 이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다음에 담보 이런 거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여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거는데요. 유치권 행사를 하더라도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물 보존을 위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 건물이 말이죠. 사람이 쓸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안 쓸면 한두 달만 있으면 금방 이게 사람이 안 쓸면 먼지 끼고 거미줄 쳐지고 금방 건물이 폐허가처럼 이렇게 노후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저 시골에 있는 촌집 그거 한 달만 비워놓으면 금방 폐가처럼 변합니다. 뭐 그거 한 3개월이면 거의 폐가 돼 버려요. 이 사람 안 쓰면 사람이 사용 안 하면 희한하게 그 촌집은 금방 폐가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그 폐가 저 촌집이라도 괜찮은데 촌집 한두 달만 비워놔 버리면 정말로 그냥 거미줄 다 쳐져 버리고 완전 금방 폐가가 돼 버려요. 홍천에 있는 그 별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쓰러져 가는 거, 그 손봐 놓은 거 자주 안 올라가서 보다가 거의 금방 그 많이 이렇게 낡더라고 그거.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서울 살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홍천에 있던 그 이렇게 별장처럼 쓰던 별장이라서 좋은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쓰러져 있던 그 쓰러져가는 폐가 그거 좀 손봐가지고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려오니까 그게 홍천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홍천에 올라가기가 되게 곤란해요. 위치상으로 홍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위치상으로 홍천을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잘 안 가져요. 잘 안 가지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제 지인한테 처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게 금방 되다가 이거 안 그래도 그냥 폐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싸게 넘기고 왔는데, 그래서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해줘야 물건이 특히 건물 같은 거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418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18페이지의 조문 320조의 조문을 볼게요. 유치권의 내용이다. 1번 타인의 물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유치권은 타 물건이니까 내 물건에다가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그랬죠? 예, 타인 물건, 타 물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잠깐, 물건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과 동산이라고 그래요. 저 칠판에 써놨죠. 부동산과 동산, 저게 물건이에요. 두 개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19페이지 꼭대기에 보니까 특성에서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대위가 없고 물권청권이 없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면 어려우니까 그냥 우문물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거 부정성,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유치권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고, 불가분성, 거기다가 별별 주세요. 불가분성에서 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눌 수 없다. 자, 그럼 잠깐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채무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이 여기 3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억이라는 채무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억 9천 2억 9천을 갖다가 변제라고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000만 원.
그럼 1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주가 2억 9천을 갖다 주면서 1천만 원은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유치권 풀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유치권자가 그래 1천만 원은 뭐 나중에 받지 이러면서 그냥 유치권을 갖다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야 1천만 원 남았기 때문에 유치권 못 풀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무자가 이러다면 그럼 2,900만 원어치만 2,900만 원어치는 냉겨두고 1,000만 원어치만 점유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를 갖다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물에 1,000만 원어치만 점유를 해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갖다가 다 점유를 해야지 일부만 지금 2억 9천만 원어치는 갚았으니까 2억 9천만 원어치 빼고 1,000만 원어치만 더 점유하고 있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불가분성. 그래서 1,000만 원이 남아도 그 목적물 전체를 다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불가분성인데 그 말 뜻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런 경우에도 불가분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A동, B동, C동, D동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A, B, C, D 네 동에다가 건축 자재를 갖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건축 자재를 납품을 해가지고 납품액이 3억이 지금 건축 자재 대금이 이제 납품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채권이 발생이 했는데 그 건설사에서 그 채권을 갖다가 지금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품을 갖다가 물품 대금 때문에 이 건축 자재와 관련을 해가지고 일부만 변제하고 일부를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점유를 했습니다. 점유를 했을 때 지금 전체에 다 들어갔지만 이걸 갖다가 나머지 요 한 동만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에 다 유치권의 효력은 동시에 다 발생을 한다. 그래서 불가분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만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부터 피담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다. 잠깐만 여기 A, B, C, D에 있으니까 목적물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분할 가능합니다.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목적물인 경우에도 뭐 한다고 적용된다. A, B, C, D 수 개인데 그중에 어느 하나만 점유로 하더라도 전체에 다 유치권 효력은 뭐 한다고요? 미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메일 정리 노트입니다. 오늘 그 8회차를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받으신 분들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27일 날 토요일 날 강의할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늘 8번을 이미 미리 받으신 분은 토요일 날 안 받으셔도 돼요. 그 자리 똑같은 거니까. 예. 27일 날 자료 8번은 27일 날 토요일 날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두 번 안 받으셔도 돼요. 똑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7번 자료고 2월 27일 날이 8번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두 번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 자, 그럼 01번부터 봅니다. 01번.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 가질 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 OX. 그렇습니다.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고 뭐가 있다고요? 유치적 효력. 그래서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뭐예요? 유치적 효력이 뭐다?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뭐 한다고요? 거절.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유치적 효력이 있지만 뭐는 없다고요? 우선 변제 효력. 경매가 넘어갔을 때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O. 자,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련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OX. 그렇습니다. 채권과 목적물 여기입니다. 채권과 목적물이 결련성. 채권과 목적물 자체의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주의될 거 채권과
점유와는 결련성을 문제되지 않는다. 잘 기억하셔야 돼. 채권과 점유와는 결련성이 필요 없지만 채권과 목적물은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02번은 O입니다. 자, 03번 갑니다. 03번 별표 칩니다. 03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OX. O입니다. 저기 저 밑에 빨간색으로 2번 밑에 빨간색으로 서는 거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요 질문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 교재를 좀 짚어 드리겠습니다. 얼른 눈에 안 들어오네. 423, 422, 그 422 맨 꼭대기는 물건과 채권의 결련성에 관한 문제고 점유와의 결련성. 크게 불러봐. 어디 있다고요? 421에 있다고요? 22? 26? 거기 있네. 426페이지 쪽에 있네. 자, 426페이지 맨 꼭대기 보세요. 맨 꼭대기 2번에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과의 점유 시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인데 연관돼 그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가로 1번 볼게요. 채권이 목적물 점유 중에 발생할 걸 뭐 한다고요? 요하지 않고 목적물이 채권이 발생한 후에 목적물을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래서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은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점유를 했는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이걸 문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는다고요. 그래서 저 빨간색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점유를 했는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할 결련성만 문제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말 뜻이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426페이지 맨 꼭대기 채권이 목적물 점유 중에 발생할 걸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라도 유치권은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그래서 그 말 뜻을 이해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잘 보시라고 해서 3번 프린팅을 3번 다시 가요.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과의 점유, 여기서는 점유가 포인트예요.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하지 아니한다.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말 뜻 이해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04. 자, 04 거기다 별표칩니다. 그것도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X입니다. 인정된다예요. 자, 그래서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유치권이 뭐 한다고요? 인정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갑과 을 간에 법률행위가 있었습니다. 일명 매매계약이 있었어요.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잔대금을 변제기에 잔대금을 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지금 뭐 이렇게 취소가 됐다든가 해제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취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고 해제가 되게 되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지금 이 의뢰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대금 지급한 게 있단 말이죠. 뭘 지급했다고요? 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준 게 있다 이 말이죠. 요거를 돌려받을 때까지 이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일명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돌려줄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했다고요? 유치권. 그게 그 말인데 이제 제 말 듣고 그 보고 보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04번 채권이 목적물 뭐라고요? 반환 청구권. 이해됐죠?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뭐예요? 내가 목적물 넘겨줄 테니까 거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목적물 반환해라.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 반환 청구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도 발생한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것만 잠깐 짚어드릴게요. 거기가 자, 어디에 있냐면은 422페이지에 있네요. 422페이지 그 박스 위에입니다. 박스 위에 2번 동그라미입니다.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채권이 발생한 때 예컨대 아파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파트라는 목적물로 해서 생긴 것으로서 서로 무슨 뭐가 있다고요?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제목이 물건에 관해서 생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 그래서 물건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04번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 뭐라고요? 된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X. 자, 그 다음에 05번 유익비 상환의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유예기간은 허여를 동그라미 치고 아까 허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유예. 허여에다가 밑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유예라고 쓰세요. 그래서 법조문이 허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법조문대로 냈는데 그 한글 뜻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허여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의 X예요. 오. 자, 그 다음에 06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OX, X.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없어요? 추구표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뭐가 없다고요? 추구표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까 제가 여기 해뒀잖아요. 경락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경락인 보고 돈 내라. 다만 돈 내라고 못하지만 경락인한테 목적물의 인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 목적물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거기까지 맞아요. 슬러 자르고. 그러나 그 피담보 채권 3억 원 변제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구표가 없으니까 X.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경매와 연결된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의 스타일이. 그래서 요즘은 이론을 내질 않고 이렇게 실무형 문제를 내요. 현장 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07번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사용, 대여 등의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슬러시 자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임대라든가 대여라든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행사 중에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 대여, 담보 이런 거 사용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용 대여 등 이용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하기 가능하다. 여기 뭐에 가능하다고요?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됐어요? O. 자, 그 다음에 08번 채무자는 유치물 상당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아까 자동차 같은 거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동차에서 수리비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수리비 채권이 50만 원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동차 주인이 50만 원이 없대요. 근데 자동차 주인은 이거 뭐라 그럴까,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자동차를 끌고 가서 운행을 하거나 기타 뭐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가서 납품을 하거나 뭐 좌우지간 자동차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50만 원 돈이 없어서 유치권 행사를 지금 유치권 행사를 당했어요. 왜냐면 카센터 사장님이 수리비를 안 준다고 그래서 이제 유치권 행사를 한 겁니다. 뭐 정당한 권리 행사죠. 유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수리를 맡긴 사람이 을이라고 하고, 근데 마침 애기 돌반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반지 2개를 들고 가가지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 돌반지는 내가 눈물이 나지만 이거 지금 맡길 테니까 이걸로 수리비 대신해서 요거 받고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요거 자동차 내주세요 라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겁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제공하니까 유치권 완전히 무조건 내놔라 이건 안 돼요. 유치권자가 뭐 한다고요? 오케이, 승낙해야 돼요. 반지 받겠다라고 해서 내주면 끝나지만 안 내준 그 필요 없고 돈 갖고 와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다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뭐 할 수는 있다고요? 소멸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와서 저당권 할 건데 칠판 전체를 다 지웁니다.